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축구 이야기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축구계를 바라보면 유럽과 북미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한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이름들이 이제는 MLS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한두 명의 스타가 아닌 시대의 흐름 자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리 케인, 네이마르,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을 축으로 돌아가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32세라는 나이는 공격수에게 결코 어린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은 예외입니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 이적 이후에도 여전히 결정력, 연계, 경기 지배력 모든 면에서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의 기준을 스스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케인의 현재 계약이 2027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28년 혹은 2029년까지의 장기 재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연장이 아니라 케인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팀의 중심이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현재 주급 약 40만 파운드를 받는 케인은 재계약이 성사될 경우 바이에른 역사상 최고 대우를 받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의 경기력뿐 아니라 리더십과 상징성까지 포함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이아웃 조항을 주시했던 시점도 있었지만 케인 본인은 뮌헨에서의 생활에 깊이 만족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완전히 정착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케인은 더 이상 우승을 찾아 떠도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한 클럽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축구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선수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역시 유럽을 떠나 새로운 무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빅리그를 떠난다는 선택이 곧 커리어의 하향으로 인식되곤 했지만 지금의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오히려 유럽에서 쌓은 경험과 전술적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리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려는 젊은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래피즈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맷 웰스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토트넘 아카데미 출신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풀럼과 본머스, 클럽 브리헤를 거치며 유럽 현장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왔고,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보좌하며 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 중인 토트넘을 떠나 MLS 구단의 지휘봉을 잡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결정의 과정에서 손흥민의 조언과 경험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웰스 본인은 MLS를 오래전부터 주의 깊게 지켜봐온 리그라고 밝혔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실제로 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그 내부의 경쟁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손흥민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 슈퍼스타를 넘어 유럽 출신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MLS의 현실과 가능성을 설명해주는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숫자나 기록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리그의 체질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선수 못지않게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커리어의 방향성과 명성을 중시하고 실패의 리스크를 무엇보다 경계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유럽 무대를 떠나 MLS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봉이나 직함 이상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 확신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모든 것을 증명한 선수가 경쟁력을 유지한 채 MLS로 이동해 리그와 팀을 동시에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지도자들에게도 강력한 설득 논리가 됩니다. 실제로 웰스의 부임은 MLS 전체 흐름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는 에릭 램지, 요한 다메에 이어 리그 내 최연소 사령탑 중 한 명이 되었고, 이는 MLS가 더 이상 경력 말년의 감독들이 잠시 머무는 리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젊고 야심찬 지도자들이 장기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자신의 전술 철학을 시험하며 구단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대로 MLS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손흥민을 필두로 한 성공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손흥민의 MLS 내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LAFC의 에이스가 아니라 선수와 지도자, 구단 경영진 모두에게 미국 무대에서도 최고 수준의 축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한 상징적 존재입니다.
유럽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지도자들이 MLS를 진지한 도전의 무대로 바라보게 만든 데에는 그의 선택과 그 이후의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웰스의 콜로라도 래피즈행은 그 첫 번째 분명한 신호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자들이 손흥민의 발자취와 평가를 참고해 미국행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흐름은 MLS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유럽 출신 지도자들이 유입되고 그들이 전술적 경쟁을 촉진하며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면 MLS는 자연스럽게 세계 축구의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 중 하나에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손흥민의 존재가 있다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하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MLS는 더 이상 은퇴를 앞둔 선수들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리오넬 메시 이후 리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고 손흥민의 LAFC 합류는 그 흐름을 결정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MLS 사무국이 직접 언급했듯 손흥민은 이미 성공 사례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의 이적은 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꾼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적료 2,6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 그리고 단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이라는 성적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LAFC의 성적 상승, SNS 조회수 폭증, 그리고 BBC가 언급한 메시급 임팩트라는 평가는 그의 존재가 단순한 마케팅 카드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투어를 비롯한 국내 여행사들이 MLS 직관 상품을 대거 출시할 정도로 손흥민은 이제 산업과 문화까지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지점에서 돈가버 회장이 무릎 꿇고 외쳤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케인, 네이마르 같은 슈퍼스타 영입이 리그의 상징적 도전이라면 손흥민은 이미 결과를 만들어낸 현실적인 성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MLS의 존재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MLS는 아직 완성된 리그가 아니기에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과 여백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선수 한 명을 영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를 중심으로 팀의 정체성을 재편하고 리그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MLS의 특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냈고 자신의 커리어 단계와 가장 잘 맞는 선택지로 미국을 택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그가 경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해 천문학적인 계약을 선택하는 대신 그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는 MLS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바로 경기력과 성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팀의 수준 자체가 달라졌고 그는 단기간에 리그 판도를 흔드는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MLS가 더 이상 유럽에서 내려오는 무대가 아니라 전성기 후반의 선수들이 여전히 승부욕을 불태울 수 있는 경쟁의 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의 선택은 선수 개인의 성공을 넘어 지도자와 구단, 그리고 팬문화까지 아우르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커리어를 쌓은 젊은 지도자들이 MLS를 진지한 도전의 무대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글로벌 스타 영입에 대한 리그 사무국의 전략 역시 보다 공격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여행 상품, 중계권, 팬층 확대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은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적 기준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손흥민의 MLS행을 세계 축구가 맞이한 자연스러운 진화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중심 구조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 바깥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쟁과 감동, 그리고 새로운 영웅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모든 것을 이룬 뒤 또 다른 무대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커리어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며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결국 유럽과 MLS 중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케인의 선택이 그의 커리어에 정당성을 부여하듯 손흥민의 선택 역시 그 결과로 완벽하게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무대에서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손흥민은 MLS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가치와 영향력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선택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한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결정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